그 얘기가 유달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난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단톡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클리닉 시간 평일에 오실 시간을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고 시간표 바뀐 것도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시간 거기다 투표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존 수업 나왔던 월요일밖에 안 되는데요 할 텐데 한다면 그냥 월요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현태라든지 우리 한솔쌤이 해주실 테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 저랑 같이 클리닉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목금의 클리닉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와주시는 걸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끝판왕을 풀고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조금 더 오버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국어로 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수능 국어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수능 국어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들을 우리가 웬만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 것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에 비해 난도가 좀 낮은 것들이에요. 제일 끝판왕을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록 여전히 고3 고난도 문제지만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맨 앞 페이지 보시면 4쪽입니다. 어려운 글들은 우리가 대충 끝냈기 때문에 오늘 보고자 하는 건요. 이 복합갈래, 그러니까 최근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저번 주에 뭐 배운지 기억나요? 우리 저번 주에 수리과학의 발전과 경험주의 확산으로 형이상학에 끼친 영향이라고 해서 뭐 케플러도 있었고 뭐 브라이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지적 유산에 제고하는 뭐 방향에서 뭐 운명우 방이지 이 좀 고난도 지문 하나 봤었었죠. 자, 그 지문 하고서 이 평가원장님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퇴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실제로 이게 그 문제는 2018년 이제 2018년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대신 그 유형 그렇게 어려운 사실상 두 가지 지문이었잖아. 이게 두 가지 지문이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긴 글 하나로 주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바뀐 문제가 바로 요 타입이에요. 쓱 보시겠어요? 어때요? 글의 양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풀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눈치채셨나요? 글이 이제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줍니다. 가라는 글 하나와 나라는 글을 주는데 이건 서로 다른 글이에요. 같은 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면 둘이 어떤 연관이 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지문이 연관 있는 두 가지 테마의 글을 따로 주되 이 두 글끼리 또 어떤 연관을 갖는지 그거를 눈치채면서 읽으면 풀리는 문제,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너무 여태까지 어려웠다, 조금 학생들에게 쉽게 만들자 해서 나온 신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향에 맞으신 분은 또 잘 맞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글의 양은 솔직히 어떻게 됐어? 글의 양은 줄어든 건 아니에요. 글자의 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은 갖춰야 돼요. 자,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조금 도와줘 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4쪽에 1문단만 먼저 읽어보세요. 글이 한 6줄 되네. 1문단 먼저 읽어보세요. 5줄이구나. 어때요? 문장이 좀 의미가 와닿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친숙한 용어가 아니라 생소한 용어들이 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을 때 이거 조금 잘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1문단에서는 내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읽어야 되는지만 캐치하면 되잖아. 아마 5줄 1문단 다 끝까지 읽었으면 다음 문단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 이쯤이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에 얘기했던 활성화 확산 모형 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활성화 확산 모형이 뭔지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디 오시냐면 세 번째 줄 와봐요. 1문단의 세 번째 줄. 미안. 미안.
처음부터 볼게. 처음부터 볼게. 이게 마지막만 보면 되긴 하는데 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문장 조금만 분석해 줄게. 처음부터 봐봐. 인간에게 의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재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이론은 단일한 이론은 확립되지 않았다. 아까 뭐는 확립되지 않은 거야? 단일한 이론. 약간 단일 하나로 통합된 이론은 지금 없대요. 아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 단일화된 게 없다. 확실하게 된 건 없다. 그러나 좀만 더 읽어볼게. 최근 통용되는 여기 문장이 되게 긴데 천천히 가볼게. 의미 기억의 이론들 대부분은 주어 보이세요? 자, 의미 기억 이론들 이거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준대. 의미 정보들이 새로운 이제 문장 안에 주어야 의미 정보들이 상호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자 보이세요? 의미 정보들이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될 수 있다는 생각의 기초.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의미 정보들이 뭘로 표상된대?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되는 거구나. 자 개념의 그물망 그럼 뭐예요? 의미 정보들을 표상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읽으면 다음 문장이 뭔지 좀 더 잘 들어와요. 자, 개념의 그물망은요. 의미 정보들. 약간 의미 있는 정보들이겠지. 이게 표상. 님들아, 표상이 뭡니까? 표. 드러나다. 표시하다 할 때 그 표예요. 드러나다는 뜻이고 상은 떠올리다, 떠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때도 이 상이에요. 상식할 때도 상이고 떠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떠오르다. 이 개념의 그물망으로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개념의 그물망은 서술어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세 줄짜리 문장이야. 개념의 그물망은 하고 주어 시작하거든. 서술어가 뭐게? 여러분들 서술어 뭐게요? 야, 장준호 뭐냐? 개념의 그물망은 서술어. 아, 잘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 그러니까 1문단 맨 마지막 줄 중간에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 되게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그물망은 저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개념의 그물망이 뭘 나타내는지 보시면 여기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 단어를 들을 때 여기 관련된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주변의 다른 개념들로 활성화가 확산. 자, 활성화시키고 이 주변 개념들로 확산시키는 거. 이게 개념의 그물망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의미 없게 만드는 말이 이 마지막 줄의 1문단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이를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활성화 확산 모형이 그럼 뭐예요? 개념의 그물망이라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 마지막 문장 좀 긴 구조였는데 다시 한번 봐봐. 개념의 그물망은 이렇게 확산되고 활성화시키고 확산되는 걸 나타낸다. 근데 이거를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한다. 결국엔 뭡니까? 개념의 그물망과 활성화 확산 모형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제 이 뒤에 용어가 나올 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길었지만 읽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시간을 드릴 거야. 자,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풀어온 걸 내가 2달 정도 봤잖아.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님들 짬밥이면 가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글이 2개니까 가 내가 시간을 좀 재줄게. 시간이 남으신 분은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내가 써줄게. 가 읽고 2번 문제만 먼저 풀어보세요. 시간 남으신 분은. 근데 읽는 것만 집중하세요. 푸는 건 괜찮아. 읽는 것만 먼저 해. 자, 얼른 해보세요. 더 책을 찾아가는 게 없다. 김태형, 김나연, 송혜는 뭐지?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꼭 풀어봐요. 야, 김수, 솔직히 어려우시오. 네? 어려우시오. 괜찮아. 괜찮지? 읽을만 하지? 빨리 해봐. 호이. 어우, 2번 푼 거야? 어우, 맞았어. 어우. 제 1등이네. 풀었어? 끝. 이거 아니야? 오고 정답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잃어버렸는데 저거 혹시 네 거 아니냐? 저기 뭐 깔려있던데. 뭐가 이거 네 거 아니냐, 혹시? 너 맞지? 맞는 거 같은데. 저번 주부터 있었는데 내가 안 버리고 거기 있었어. 왠지 여기 앉은 세 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자, 마무리. 읽기는 다 읽으셨나요? 나 나눠주는 거 끝났어, 이제. 휴. 어휴. 속이 다 후련하네. 어때요? 이 정도 정보를, 아직 못 읽으신 분 계신가? 그래도 좀 읽어봐요. 이 정도 정보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다고 보는데, 안 됐으면 역시 아직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2번 문제 풀자고 했었는데, 본문 내가 내용 조금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읽은 게 제대로 읽었는지, 네, 그거 한번 같이 맞춰봐요. 에이, 이거 봐봐. 어디 보시냐면요. 결국에 이런 것들도 다 기술 지문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기술, 뭐 과학 지문, 결국엔 그쪽 계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 아니면 과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직하게 관계 정도, 과정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단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해도 될까요? 이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간선의 길이는 됐을까요? 요거 한번 체크해봐요. 간선의 길이는 개념들 간의 의미 관련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네. 아까 이 간선, 이 개념어들 사이에 있는 이 선의 길이는 의미 관련 정도를 나타낸대요. 약간 거리가, 길이가. 거리라고 했나요? 길이라고 했나요? 길이는 관련도를 말한다니까 지금 문맥상 보니까 길이가 짧으면 관련성이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길이가 길면 관련성이 낮다는 얘기. 요 정도까지 뽑아줬어야 됐습니다. 이 문단 읽어야 되는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설령 이 본문의 내용을 요거를 캐치 못했어도 그림 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관련성이 높네 라는 거 정도는 또 역시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문맥에 따라 이걸 파악하든 아니면 그림 자체를 활용해서 뽑아내든 그것만 뽑아내면 이 문단에서 뽑을 건 뽑았어요. 이 길이, 간선의 길이에 따라 관련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3문단 한번 볼게요. 이 3문단 내용은 초반에 뭐냐면 여기 2번째 줄 볼래요? 3문단 2번째 줄 중간 보시면요. 3문단 2번째 줄 중간. 그리고 그 확산은 여기서부터.
그 확산이 퍼져나감에 따라 점점 약해진다고 가정한다.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관련성, 그 확산이 점점 약해진대요. 이 관련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표상, 개념어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의미 관계, 의미 정보의 관계성을 보고 있는데, 멀리 가면 갈수록, 확산되면 될수록 이 확산성이 약해진대요. 아까 뭡니까? 결국에는 멀리 갈수록 이 표에서 떠올리기가 어려워진다. 그 얘기고요.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들 4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멀리 가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또 여기서부터 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기억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 치트키 나왔다. 아니라 내겠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굳이 또 뭐뭐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방금 풀었던 2번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답이 이거예요. 2번 문제 아직 안 푸신 분은 다시 풀어드릴 건데 미리 푸신 분은 답 맞춰봐요. 2번의 답이 3번입니다. 모든 정보들이 활성화한 후 너무 티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거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었습니다. 모두 활성화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억 속에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만 평소에 관련된 거 기억하는 정보들 속에서만 일어난대요. 된 것 같습니다. 좀만 다음 문장 더 읽을게요. 이때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의식적인 통제나 주의 집중을 하지 여기다 한 번 더 체크 않아도 뭐뭐 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부정조건이에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작동한다, 작용한다. 역시 치트키들입니다. 이따 문제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못하겠다. 근데 99% 확률로 있어요. 이렇게 써있으면 문장에 써있으면 답이 무조건 거기 선지에 있다. 그리고 오른쪽 5쪽 위에 가 남은 부분 한 문단 보시면요. 거기는 의미점화 효과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된다는 거 이건 당연히 눈치챘을 거고요. 의미점화 효과가 뭔지는 역시 설명을 해줬는데 관련성 해서 연관성에 대한 자극을 누가 더 잘 받느냐?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줄 봐세요. 네, 그 5쪽에 가글의 맨 마지막 줄. 자극 중에 어떤 자극이 여기 선행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다르게 활성화된다. 뭐가 선행되냐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르게 활성화된다. 선행되는 정보에 따라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게 점화 효과였어요. 자, 2번 문제 한번 와보세요. 이거 나 따로 안 쓸게. 안 어려워서. 기억은 경마장에 갔다. 이거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말이 빨랐다고 보면 홀스가 빠르다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의미 점화가 일어나겠죠. TV 토론을 보았다. 이거는 인간이 말을 하는 털크가 될 겁니다. 이거 팀을 나누어 윷놀이를 했다. 이거는 보드게임판 위에 올려놓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뜻의 말이라는 의미가 떠오를 거고 3번 답인 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금 말한 거가 그냥 써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거? 글쎄요. 딱히 없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선도 있었나요? 무난하게 풀만했죠. 자, 어때요? 관계 있었고 과정 있었고 개념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이제 자,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이제 팁을 좀 드릴게. 두 번째 글을 읽으러 갈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있는 거야. 맨날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의고사와 수능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거기 17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7번에서 23번 이렇게 지문 두 개 들어있습니다. 16번부터 22번 미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문 타입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나를 읽는 방법은 뭐냐면요. 처음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글이기 때문에 이 나글을 읽문단에서 이 나글이 하고자 한 얘기 주제를 다시 잡아야 돼요. 다만 읽다가 이게 아까 가에서 했던 얘기네. 가에서 다뤘던 주제랑 연결되네 라는 부분을 찾았다면 쑥 하고 읽을 수 있어요. 쑥 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해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속도전이거든요, 결국에. 자, 나 한번 차분히 잘 읽어보시고요.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읽어보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저랑 풀어드릴 테니까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이것도 풀어보세요.
거의 다 아직 다들 열심히 하시네. 자, 어떻게 1번은 푸시지 않았나요? 읽긴 다 읽었고 같이 좀 봐도 될까요? 뒤에 문제는 또 역시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마지막 문단만 잘 정리하고 가봅시다. 눈치챘어요? 뭔 얘기 하려는 건지. 이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아니, 같이 보자. 자, 1문단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콘은 컴퓨터 조작을 좀 더 쉽게 하도록,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문단은요, 문자만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픽만으로 표현되는 거, 이 아이콘이 아니면 함께 사용하는 거라는 거가 함께 나오고요. 자, 이 문단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문단의 마지막 줄 볼게요. 아이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를 여기요.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요, 아이콘이 의미를 잘 전달하는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대요. 아까 당연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평가. 아이콘이 얼만큼 의미를 잘 전달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문단 이제 내려가는데요. 3문단에 이제 대놓고 나오지 않나요? 내가 이게 A라고 써놨거든요. 3문단 첫 줄에 이렇게 밑줄 쳐져 있잖아. A,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 1문단에서 계속 뭐 얘기한 거야? 평가해야 된다. 잘 전달하는 아이콘인지 평가해야 된다. 이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이다.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아이콘은 그래픽, 문자만 아니면 함께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는가? 아이콘을 사람들이 잘 인지할 수 있는 거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눈치를 채냐, 잘 알아듣냐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걸 적용해놨대요. 활성화, 확산, 모형을 적용해놨대요.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가의 내용이었죠. 네, 그거요. 개념의 그물망이었던가요? 개념의 그물망 얘기를 여기다가 아이콘을 얼만큼 잘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대요. 이거 뭐야? 거리가 얼만큼 가까운 거를 가깝게 떠올리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적용시키면. 그 부분이 여기가 3점짜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지에 영향 끼치는 건 두 개가 나옵니다. 구체성하고 의미적 거리래요. 눈치챘나요?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위치 찾아드릴게요. 3문단에 위에서 3문단 우리 나글에서 나글 3문단에 위에서 6번째 줄 끝부분이에요.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읽어봐. 3문단 6번째 줄. 그런데 이때 아이콘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여기요. 아이콘 디자인의 구체성과 의미적 거리이다. 이거 놓쳤으면 뒤에 읽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영향 끼치는 게 두 개구나. 구체성하고 의미적 거리에 따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지 아닌지. 활성화, 확산, 모형의 용어를 개념을 적용하자면 의미 간의 거리가 짧은지 긴지 그거를 판정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개에 따라서라고 하거든요. 구체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추상적인 거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근데 이 추상적이 뭔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가령, 자, 밑에서 5번째 줄이야. 5쪽 밑에서 5번째 줄. 가령, 점, 선, 면, 색과 같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 대상을 단순하거나 변형하는 추상적 아이콘. 됐죠? 추상적 아이콘이 먼저 설명해줬어요. 기본적인 조형, 점, 선, 면 따위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 아이콘보다 더 기하학적이다.
두 개를 비교했어요. 추상적 아이콘에 대한 설명, 기본적 용어 되어 있고 기하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군요. 요거에 따라 얼마큼 잘 있는지 한지 본대요. 좀만 참아봐. 의미적 거리까지만 보자. 이와 의미적 거리란 계속 읽을게. 아이콘과 아이콘이 표상하는 기능 사이의 밀접성을 의미한다. 표상하는 기능하는 사이의 밀접성. 이거 다 어디 나왔던 키워드입니까? 첫 번째 글, 가글의 1문단에 나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표상한다, 의미 간의 밀접함. 네, 바로 이게 활성화 확산 모형이 제대로 적용된 인지 영향의 패턴인 의미적 거리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잘 적용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가 밀접하고 시각적으로 명확하면 직접적이다. 해석되기 위해 추론이 필요하다. 이걸 적용하면 무슨 용어가 나와요? 간선 간의 길이가 길다면이라고 매칭이 될까요? 다시 직접적으로 의미적 거리가 밀접하고 명확하여 경우는 직접적이라 하겠다. 저 가의 용어를 사용하면 간선의 길이가 짧다. 그 의미 떠올리는데. 함축적이다. 짧지 않고 조금 더 단계를 거쳐야 떠올릴 수 있다. 그 얘기. 간선 길이로 매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자, 마지막 문단은 근데 이게 무조건 직접적이 좋다, 함축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대마다 좀 다를 수 있대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이거 마지막 쪽도 다 읽었죠? 이게 네 번째 줄에 써 있네요. 마지막 쪽. 6쪽이죠. 젊은 세대는 유아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환경에 익숙하여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표현한 아이콘을 식별하는데도 우수하다. 여기 뭡니까? 젊은 세대는 이 직접적이고 함축적인 거 둘 다 잘 알아듣는다. 의미적 거리 얘기하는 거 눈치해야 돼요. 구체성이 아니야. 의미적 거리에서 따지는 직접성과 함축적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 처리한다. 젊은 세대는. 근데 늙은이 세대는 어떻대요? 뭐라고 써 있어? 직접적인 아이콘을 더 잘 식별한다. 함축적인 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면 경험적 지식 때문이래요. 이렇게 하고 글이 마무리됩니다. 1번 문제 답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왜요? 2번이 왜 틀렸습니까? 주의 집중을 요구해야 되나요? 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은 집중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자동으로 떠오른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따로 추론하거나 많이 머리 쓰지 않아도 충분히 바로 떠올릴 수 있다? 이거 어디 있었냐면 아까 체크했던 거 있었네요. 너무 대놓고 나와버렸네. 4쪽의 맨 마지막 줄에 아까 체크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이게 바로 선지 2번에 반대로 써져 있죠.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부정 조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있나? 선지 4번 봐봐요. 선지 4번. 1번의 선지 4번. 이게 가와 나가 연결된 거거든. A의 경우 자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 좋은 아이콘. 그 기능 간의 관계를 의미망 모형을 이용해 나타난다면 의미망 모형? 뭔지 아시죠? 활성화 확산 모형 이 개념 그 그물망 얘기지. 그 모형을 나타낸다면 아이콘과 그 기능이 짧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의미를 잘 전달하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떠올리게 해준다. 즉 거리가 짧다. 그 얘기를 갖고 와야 4번이 오케이 맞는 얘기라는 게 통과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풀면서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3, 4번이 오늘 풀어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딱 봐도 뭔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자, 팁을 드리면요. 3번은 잘 한번 도전해보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구체성과 의미적 거리를 잘 구분해야 풀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좀 풀어보신, 아까 시간 1번 풀고 남으신 분들 푼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조금만 더 드릴 테니까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얼른 풀어봅시다.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또. 다 풀었냐? 겁내. 응. 굿. 잘하네.
더 맞았네. 3번 했다 바꿨냐? 아니야. 잘했어. 영어 해. 다 맞았어. 잘했어. 잘하네, 이제. 봐. 괜찮아. 뭐더 많은데 뭐 줘. 야, 근데 진짜 잘하긴 한다, 다들 이제. 틀린 사람이 없어, 지금 푼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푸신 분 반, 안 푸신 분 반이라서 제가 쉬는 시간을 섞어서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들 2분이면 풀죠? 2분 풀고요. 10분 쉬세요. 그래서 5시에 이어서 할 테니까 미리 다 푸신 분은 조금 다른 공부하시고요. 좀 쉬시고 아직 안 푸신 분은 마저 풀고 좀 쉬세요.